그럼 O입니까? X입니까? X. 오답 정리하시죠. 오답 정리까지 정확히 하세요. 자, 현재 이 중에서 누가 사라져줘야 돼요? 숟가락 사라져줘야 돼요. 또 이튿날 사라져줘야 돼요. 아셨죠? 마소는 사라져줘요? 아니요. 얘는 남았죠. 얘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문을 같이 공부하실 것. 이게 28항, 29항 같이 공부하시는 이유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은 맞았느냐 틀렸느냐만 물어보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은 아래쪽에 2단계. 자, 국가직 시험 보러 가셔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공무원 시험이 모든 어문 교정 나오는 시험 중에서 수준이 제일 높아요. 우리 자부심 가지고 공부하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언론사 시험 보는 사람들 정도가 어문 교정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아나운서 시험 보려면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가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 시험 볼 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언론사 시험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도 높은 공부를 해야 맞아요. 왜? 항상 어휘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현재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등학교 수능이요? 수능 여러분,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수준도 높고요. 그래서 내가 더 수준 높고 하는구나. 공부하는구나. 알아두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둘 다 공부하기. 자, 이제 여러분 28항하고 29항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28항. 리을 소리가 리은 말과 딴 말이 어울려질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마소 따님 부사파 늦을 사전 먼저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초록색 글씨 먼저 공부하는 거 기본입니다. 29항을 가시죠. 자, 그 소리가 리은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반짓꼬리 사흔날 삼짓날 숟가락은 체크하시고요. 아래쪽 보니까 여러분 삼짓날 삿달 잣주름 풋소 잣다듬다 잣따랐다라는 뜻이 나오죠. 보너스. 자, 뜻 한번 봅시다. 삼짓날 음력 3월 초 사흔날 삿달 음력 12월 잣주름 옷다에 잡는 잣다란 주름 풋소 여름에 생풀만 먹고 사는 소 잣다듬다 잘고 곱게 다듬다 잣따랐다 매우 잘다 이런 말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28항과 29항이 완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30항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제 그 워밍업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30항이 바로 별표 100만 개짜리이자 여러분의 오늘 숙제입니다. 이거 과제 해오셔야지 여러분 제가 내일 여러분 수업하겠습니다. 과제 검사 다 한 다음에 한 분이라도 과제 안 해오시면 수업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번 그래 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단지 저의 바람입니다. 과제 다 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셨죠? 꼭 해오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 일일이 다 쓰시면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꼭 따로 시간 좀 내셔서 과제 하시되 이제 과제를 하시려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면서 가야죠. 왜 쓸데없는 의미 없는 과제 하고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따로 써오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여기 30항은요. 국회직에도 나오는데 서울직에도 나왔고요. 국가직에는 당연히 나왔고요. 모든 시험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직 문제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먼저 제30항 일단 먼저 1번을 보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몸으로 끝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순 우리말끼리다는 거. 설명 잠깐 할게요. 자, 30항, 맞춤법 30항 다시. 자, 첫 번째는 순 우리말 더하기 순 우리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항 다시 2항을 보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왼쪽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자, 30항 다시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나룻배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아랫니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얘네들을 지금 현재 표기 상태는 현재 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시옷을 넣느냐 넣지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입니다. 기준이에요. 조건을 알아야지 시옷을 넣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보세요. 자, 일단 먼저 나루는 순 우리말이고 배도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나룻배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룻배. 어디가 변화가 됐냐면 된 소리가 났어요.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났다라는 증거로 가운데다가 시옷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시옷을 받쳐 적지 않나요? 예. 아셨죠? 자, 여러분 잠자리
dragonfly. 잠자리라고 써요, 안 써요? 잠자리라고 안 써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뒷말에 첫 소리 이렇게 된 소리가 나야지 그런 경우에 받침이 없을 때 이렇게 시옷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랫니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했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발음이 뭐가 생겼냐면 니은이 생겼어요. 이렇게 니은이 생겼다라는 조건으로 받침을 뭘 써주냐면 시옷을 써줘요. 현재 무조건 사이에 쓸 수 있는 받침은 시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옷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아, 귀찮아. 시옷을 쓰든가 말든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20문제 중에 한 문제나 나오는 건데요. 조금만 신경 써두시고 애정을 가지면 금방 한 문제 풀어요. 100문제 중에 여러분 한 문제가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 걸로. 근데 옛날에는 15세기 때 세종대왕 당시에는요. 이게 조금 더 규정이 복잡했어요. 옛날 훨씬 더 복잡했어요.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면 디귿을 쓰고 앞말의 받침이 미음이면 비읍을 쓰고 앞말의 받침이 이응이면 기역을 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숏 하나만 쓰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누구 때부터 그랬냐면 성종 때문에 그랬어요. 성종이요. 외우기 귀찮았나 봐요. 전부 다 시원스러워. 올 시옷 통일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고맙다 성종 우리 이러면서. 자, 지금 현재는 시옷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기. 자, 뒷말의 뒷말의 받침에 니은이 생겼기 때문에 시옷을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발음 뒷일이라고 읽혀보죠. 그러면 표기와 발음 중에 새로 생긴 게 누구예요? 그렇죠. 니은이 대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이 생겼다는 증거로 뭘 써주는지 아세요? 시옷을 써줘요. 아셨나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에서 뒷말이가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에 숏 들어갑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에서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생겨서 시옷을 써줍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에서 뒷말의 모음 앞에서 니은이 더 생겼기 때문에 시옷을 써줍니다. 라고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숙제하실 때 그 용어들을 쓰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말인지 알면서 써야 되니까 설명 저는 했어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제1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까지 하시고요. 두 번째. 자, 순우리말과 한자어라는 합성어 중에서 첫 번째 예문이 귓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문이 제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이 예사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하시죠? 귀병이라고 그래요. 귀병이라고 그래요. 귀병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여기는 귀는 순우리말이고요. 병은 한자입니다. 자, 순우리말과 한자로는 합성어 중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났습니다. 그러면 앞말의 받침에다 시옷을 써줄까요? 말까요? 써줬어요. 다음, 제사는 한자고요. 날은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자와 순우리말의 합성어인데요. 불러주실래요? 발음을 제삿날. 그러면 표기하고 발음 중에 어디가 달라졌어요? 표기하고 발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니은이 여기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니은이 들어갔다라는 조건으로 증거로 여기다 뭘 써주라고요? 시옷을 써달라고요. 그래서 니은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사일인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제가 발음표 써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예산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없었던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니은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니은이 더 생겼다는 증거로 뭘 써주나요? 시옷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더 생긴 것만 옆에다 써줄게요. 니은이 발음하는 과정에 더 생겼고요. 예산일도 발음하는 과정에 누가 더 생겼냐면 니은이 더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30항 다시 제 2번을 읽겠습니다. 자, 순우리말과 한자어른 합성어 중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는 경우에 시옷을 받쳐 적는다. 다음, 순우리말과 한자어른 합성어 중에서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생겼을 경우에 시옷을 받쳐 적는다.
세 번째,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에서 뒷말에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성겼을 때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쭉 보시면서 여러분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나머지 예문들까지 다 하셔야 되거든요. 꼭 시옷을 받쳐 적는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적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3번인데요. 마지막 제3번을 보세요. 한자어끼리는 시옷 받침을 넣나요? 넣지 않나요? 자, 한자어끼리는 시옷 받침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전셋집 할 때는 시옷을 집어넣고요. 전셋방 할 때는 시옷 받침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전세는 한자고 집은 순우리말입니다. 자, 전세는 한자고 집은 순우리말입니다. 다음에 전세는 한자고 방도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시옷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근거가 자, 한자어와 순우리말일 때는 시옷이 들어가요. 한자어끼리일 때는 시옷이 안 들어가요. 전셋방 할 때는 시옷이고요. 전셋집 할 때는 시옷이고요. 전셋방 할 때는 발음이 똑같이 나는데 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뒤쪽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더 크게 써드릴게요. 자, 전세 시옷 받침 쓰시고 집. 자, 분석하면 전세가 한자어고요. 집은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시옷을 넣는 거고요. 다음에 전세, 방. 자, 전세가 한자어고요. 그 다음에 방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시옷을 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셋집과 전셋방의 차이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자어끼리 중에서 6개는 예외적으로 넣는다는 거. 그건 여러분 이미 사이소리 공부하셨을 때 외우셨죠? 그래서 외우셨으니까 그거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하실 때 자, 160